박정수는 새벽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말을 또렷하게 하려 애쓰셨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뒤 의사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장남 박민호와 장녀 박수진이 도착했는데 두 사람은 숨을 고르는 대신 서류부터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내밀자 민호는 치료 내용보다 보험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맞는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빠르고 단단한 눈빛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대신 만약 오래 누우면이라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의사는 장기 요양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자마자 민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산했고 수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낮게 주고받는 말 사이로 상가, 주택, 처분 같은 단어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그 단어들이 살갗을 긁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을 지나던 병실 청소 직원이 잠시 멈춰섰다가 남매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정수는 자신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주며 편히 쉬라고 말했을 때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가 비게 되는 순간 같았으니까요. 민호는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 손을 잡는 척하며 간병인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집에 있는 통장과 인감이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대답을 미루고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간호사에게 간병 계약서, 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그는 걸음이 더딘 모습을 일부러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장기 요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수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방문해 방개수와 대지 면적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줄자를 당기며 시세를 설명하는 중개업자의 말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며 표정 변화를 감추셨습니다. 집이 아직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요양원 상담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내밀며 장기 입소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수지는 계약 기간과 비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가며 서명을 권했습니다. 박정수는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은 느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순간 재산 처분과 관련된 위임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방 안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장 옆에는 복사된 위임장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서류라는 것을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혼자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동네 인쇄소에 들어가 복사 기록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며칠 전 민호가 비슷한 서류를 복사해 갔다고 기억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기대지 않고 곧게 걸으셨습니다. 민호는 은행 상담 예약 시간을 잡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의 서류에는 상가 건물의 예상 감정가와 주택 담보 가능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예정 재산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끼워 넣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담보 설정 시점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곧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절차가 순조로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상담실을 나오며 대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수진에게 승인 가능성을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표를 맞추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남매는 요양원 최종 계약서를 들고 박정수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계약 기간이 최소 2년이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재산관리 편의를 위해 위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수는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일반 조항을 지나 재산관리와 처분 권한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부동산 매각 및 담보 설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서명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수지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는 병원 재진 일정과 법률 상담을 이유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계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대출 심사 일정은 서류 제출이 지연되면 자동 보류되는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 설정 동의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예약 확인 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기존에 작성된 유언장 원본을 보관함에서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전부 다시 쓰겠습니다라는 짧은 말이 방안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수정 사유를 확인하며 본인 의사를 다시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최근 가족의 재산 처리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감정이 아닌 사실 확인에 근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초안이 즉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일정 금액은 요양보호사 김은영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은 매각하지 않고 신탁관리로 전환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관계자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문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박정수는 수정 문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증 절차를 위해 외부 증인 2명이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공증인은 박정수의 신원과 의사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고 날짜와 주소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의료기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서명란이 놓이자 박정수는 펜을 잡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에 봉인을 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은 그날 바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수의 집 거실에는 가족 모임이 마련되었습니다. 민호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중개업자와 통화하며 매각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양원 최종 계약서와 위임 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거실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잠시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서명 절차를 재촉했습니다. 박정수는 계약서 대신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변호사는 공증 완료된 유언장이 존재한다고 먼저 알렸습니다. 그는 봉인을 풀고 문서를 펼쳐 조항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일부 금액을 특정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신탁관리로 전환된다는 조항도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문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손을 뻗었습니다. 공증 날짜와 증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존 유언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출 심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담보 설정 권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은행에 제출된 계획서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중개업자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매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공증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민호는 급히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담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없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예정 재산은 법적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접수된 서류는 보류 처리되었고 승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추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묻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권자는 기존 채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사업 일정은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역시 투자 계약이 지연되면서 위약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전제로 진행하던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개업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계약은 이미 해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집 매각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지는 법률 상담을 받아 유언장 무효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공증 영상 기록과 의료 소견서가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남매는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지만 이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미 신탁회사와 재산관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처분 권한은 본인 단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남매는 더 이상 서류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들에게 건강관리에 집중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계획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지역 장학재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기부 약정서 초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기부 금액과 지급 시기,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한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조항을 하나씩 읽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최종 약정서에는 분할 지급 일정이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자 재단은 즉시 공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 고액 기부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은영은 재단을 통해 증여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행정착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여 계약서를 확인하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증여 금액은 생활 안정과 주거 개선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은영은 수령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되면서 계약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과장 없이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한편 박정수는 자택 일부를 리모델링했습니다. 2층을 분리해 임대 공간으로 개조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2년 확정 계약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입금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는 재산관리 권한을 신탁회사에 위임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본인 승인 없이는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남매는 더 이상 재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박정수는 지방 소도시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임대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관리회사에 맡겨졌습니다. 새로 마련한 작은 주택은 역과 가까운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 당일 직접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나이에도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수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 후원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확정한 1차 수혜 학생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기부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누어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박정수는 보고서를 읽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남겼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결과가 남기를 원했습니다. 기부는 기록으로만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연락은 명절 인사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대화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지역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정기 검진과 운동 일정이 달력에 표시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산책과 독서, 간단한 모임 참석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사본은 법원 기록 보관소에 영구 보관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재산이 아닌 질서를 남긴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